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석곡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 이제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 그 다음에 한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10월 달에 지나고 11월이 되게 되면은 24절기 중에서 이제 입동이 있죠. 겨울의 초입이라고 하는 입동이 있고, 이제 입동을 지나고 나면은 석곡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쉬는 시간, 휴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생육을 마감하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낙엽도 떨구고 낙엽에 있는 영양분을 줄기로 보내 가지고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휴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1월에 석곡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관리와 습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이제 여름에 걸쳐 가지고 왕성하게 자라던 잎과 줄기, 그 다음에 이제 석곡들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여주고 이제 한 해의 성장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풍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져 있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석곡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내내 한두 개씩은 이렇게 꽃은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꽃은 피고 지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꽃은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낙엽을 이렇게 떨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분 속에 습도를 유지해 줬던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분을 좀 말리듯이 시켜야 되는 시기인데요. 분 속의 습도 유지를 되게 되면 공중 습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분 관리에서 뿌리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초이도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부동액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좀 건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평소보다 이제 물 주는 시기와 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성장기에 비해서는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물 주는 양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양도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후반기로 갈수록 약 4분의 1까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물에 이제 굉장히 기간도 좀 넓게 잡고, 물 주는 기간도 넓게 잡고, 물을 주는 양도 푹 주지 말고 약간 위에만 이제 젖을 정도로 이렇게 줘가지고 분 속이 과습되지 않고 습기가 너무 이제 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발달한 찬고기압의 영향으로서 11월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치거나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항상 일기예보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석곡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온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8일경에 있던 이제 입동이 이제 22일경에는 소설인가요? 눈이 내린 날 소설 등이 들어있어서 11월 달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결국 그러니까 늦가을에 정치하고 겨울에 풍경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도 내리고 그 다음에 낙엽도 지는 이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특히 온도 관리, 최저 기온 관리,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관리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외기의 온도에도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일기예보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외에서 재배하던 이런 석곡들 같은 경우 이번 달이 되게 되면 이제 10월 말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상강은 10월 한 그 28일경인가요? 이 정도니까 24일이나 28일경 이 정도이니까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 화분들이 있고 아직 옮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애들 수능일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녁에 날씨가. 그래서 굉장히 춥고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실내 재배,
재배라기보다는 실내 보관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작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여배품 같은 경우는 상강 이전에, 그러니까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예품 같은 경우는 약한 서리를 한번 마치고 들어오면은 다음에 꽃이 많이 핀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햇볕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줄 것인가. 햇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자료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햇빛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뜨겁지만 않는다면 늘 많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햇빛은 좀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줄 수 있는데 일부러 가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 이제 일조량이 좀 작고 뭐 한 150시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한계에서 언제든지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으로 이제 비료 같은 경우 다른 기타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11월 같은 경우는 석고기 완성 단계이기에 비료는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그 비가 내리면서 약간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재배하는 거는 석곡 같은 경우는 비료를 주면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비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낙엽 같은 경우가 많이 지는데요. 이 낙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낙엽을 굉장히 이제 일거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렇게 개수가 많아서 낙엽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낙엽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계속 두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곰팡이균이 발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낙엽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집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줄기에 붙어있는 낙엽을 일부러 따내는 것보다는요, 이게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워내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안 주워되게 되면은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집어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는 11월의 석곡관리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